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이유로 국회 보이콧을 선택해 결국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예정대로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 불똥은 자연스레 예산 심사와 국회 법안 처리로 튀었는데요. 오늘 정치권의 이슈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일단 오늘 본회의가 파행이 됐는데요.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 파행되기 전에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의도에 집권당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습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설득하고 홍 대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보이콧 중독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일단은 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변한 게 없다라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보이콧이라는 중독증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보이콧의 배경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해임, 예. 그다음에 그 정책실장과 장관에 대한 교체에 대한 항의, 이 두 가지이잖아요. 예. 근데 느닷없이 조국 수석은 왜 해임을 하라고 그러는지도 이상하고 그것이 보이콧의 사유가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죠. 예. 그다음에 정책실장과 장관은 교체하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김동연 장관을 해임시켰다고 그래서 보이콧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벌이고 있는데 그야말로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보이콧 중독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보이콧이 14번째입니다, 지금. 예. 그냥 의원의 수를 믿고 지금 저러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 여론이 높고 그다음에 일을 하지 않은 국회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볼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너무 막가파식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회를 속히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김현 의원님께서 다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제 장관 되셨지 않습니까? 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됐죠. 그 전에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벌써 7번째의 장관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셨단 말이죠. 예. 강행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까닭은 야당이 보기에 상당한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예. 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안 해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경우도 일단 차남한테 1억 원가량 되는 돈을 증여를 했는데 장인과 같이 예. 증여세 내지 않았어요. 후보로 지명된 다음에 증여세를 냈단 말이죠. 그다음에 위장 전입, 논문 자기 표절 의혹, 등등의 또 이 사실 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것들도 좀 나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은 건데 대통령께서 법적으로는 임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 국회가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인사청문회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국 민정수석 해임 이야기하는 건 이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도대체 민정수석이 검증을 어떻게 하길래 그 조국 민정수석의 이 검증 문제는 지난해부터 계속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해임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서 심지어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국정조사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국정조사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이 받아주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묶어서 지금 항의성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만약에 국회를 좀 더 유연한 생각으로 풀어가려면 적어도 뭐 국정조사 하나 정도는 받아주고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을 뭐 전례를 이유로 계속 출석하지 않았는데 네. 또 그분이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도 민정 청와대 비서이면서도 자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국회에 와서 뭐 자기 얘기할 사정 건 설명하든지 하고. 뭐 네. 죄송합니다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인사 앞으로 검증을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걸 있어야 야당도 어느 정도 그 정도면 됐다 하고 국회를 정상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좀 종합적으로 봤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협치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국회가 오늘 처리하려고 예정됐던 법안이 한 90여 개가 90여 개. 되니까 이게 쟁점이 그다지 없는 법안이니까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이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당이 좀 더 야당의 요구를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 그 청문회를 끝내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한 장관 또는 사장을 포함해서 총 이제 8분입니다.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근데 예. 과도하게 보고서를 채택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지난번 2017년 11월 22일 날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검증 7대 배제 기준을 예. 마련을 했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했고 원래는 이제 대통령 후보실 5대 기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이 성 관련 추가가 범죄 2개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범죄에 되어 있는 부분에 인사 배제 대해서는 원칙을 배제 세웠죠. 원칙인데요. 예. 지금 조명래 장관의 경우 7대 원칙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그 도덕적 하자가 있는 것이 설사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이 사과가 있다라면 공직에 대한 적격성은 종합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도덕성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예. 직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까지 같이 보고 청와대가 그러니까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검증을 절차를 끝내고 국회에다가 정책 능력과 도덕성과 직무 능력을 같이 좀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데 직무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배제시키고 예. 그러니까 도덕성에 대한 문제만 갖고 집요하게 문제를 삼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실은 임명하고 나서 금요일 날 이제 구체적인 지난번에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서 논의된 예. 원내대표 간에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석 부대표 간의 회동을 약속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이유를 들어서 파행으로 파토를 낸 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정치권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놓고 받고 문제가 됐을 때 다른 방식으로도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조국 인사수석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분에 대해서 그만두지 않으면 보이콧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금 야당의 행태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략적인 정쟁을 볼모로 삼는다라는 국회를 볼모로 삼는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서 얘기하셨지만 90여 개가 사실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 민생과 법안이 관련된 많죠. 법안입니다. 유아교육법과 관련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확대하는 영유아 보육법이 예. 있고요. 그다음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식품위생법이 있고 수입 식품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하려고 합의를 했는데 또 일방적으로 깨버리니까 국회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 된 건데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지금 현직은 아니지만 한 발 좀 뛰어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국회가 안 열린 거를 지금 따져보면요. 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는 안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소위 연기를 하든지 여당, 했어야 됐다. 민주당, 그다음에 뭐 여당을 도와주고 있는 민주평화당, 정의당 예. 4명의 또 무소속은 여당 쪽이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의결 정족수가 다 됩니다. 근데 오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지금 국회를 못 연 거예요. 예. 원래 여당은 우리끼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든 또 친여 성향의 의원이든
국회 안 나와서 못 열린 거예요. 아니, 그런 근데 맥락을 잠깐만요.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이 뭘 잘못한 게 있느냐. 지금요, 이 정부 들어서 낙마한 장차관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굉장히 많아요. 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고 장관 임명 강행한 분들보다 낙마한 분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사과 취지의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예. 낙마자가 나왔고. 그거 조국 민정수석의 검증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직무 능력, 물론 직무 능력 봐야죠. 도덕성 엄격하게 따지고 직무 능력 봐야 되는데 조국 민정수석은 도덕성에 아주 엄정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건데 네. 그게 부실하다는 게 야당의 생각이고 직무 능력을 보자고 했을 때 직무 능력에 뭐 합당한 분도 있고 합당하지 않은 분도 저는 좀 있다고 보는데 이미 장관직에서 해임된 분들 봐요. 작년에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직무 능력 뛰어나고 도덕성 훌륭하고 해서 임명된 분들 중에 예. 직무 능력 발휘 못해서 잘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컨대 송영구 국방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총리, 예.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 인선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덕성과 직무 능력 같이 봐야죠. 그런데 도덕성에서조차도 지금 여당 같으면 예. 과거에 야당할 때 이 정도면 우리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못해요. 했던 수준의 분들이 지금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공감하시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 문제 때문에 이제 그만두신 그 거고요. 문제 말고도 뭐 그다음에 발언이 김동연 이상했죠. 장관에 대한 것은 네.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했고 그다음에 함께 이제 그 김동연 장관과 그다음에 저희 장하성 예. 실장이 책임지고 같이 이제 어쨌든 물러난 거지 않습니까? 경제가 그러면 나빠졌으니까 책임진 거 잠깐만요. 아닙니까? 그러면 네. 5년 대통령 아니, 임기 그러니까. 그럼 같은 분이 장관을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 그게 않습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직무 시점이 능력을 제대로 보고 아니요, 능력이 시점이 있으면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청와대의 역할인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뭉개했다면 문제가 예. 있지만 적절한 시점에서 사람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직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사람을 장관을 시켰지만 성과가 제대로 없으면 사람을 교체시켜주는 게 국정 운영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많은 내용들을 갖다 붙인다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분명히 네. 말씀드린 건 조국 수석은 도덕성 검증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이야기했고 네. 직무 능력까지 다 봐야 되는데 정말 진선진미한 분들을 골랐으면 장관 교체 안 하고 쭉 가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 전임 환경부 장관도 한계 없이 무능해서 물러난 거 아닙니까? 네, 현 정부 인사 문제로 너무 네, 이야기가 길어져서요. 저희가 다음 이슈로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3법도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이 한국당이 한유총의 로비를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니까 한국당에서 명예훼손이다, 법적인 조치 취하겠다고 했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사전적 의미의 로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통로의 역할, 전달하겠다, 대변하겠다 그 표현을 로비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본인은 해명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예. 보고요. 다만 어저께 그 한유총 토론회에서 예. 현역 의원들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입법을 해야 될, 그러니까 3법을 지금, 그러니까 유치원 정상화법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학부모들이, 원장들이 기분이 나쁘면 애들이 손해를 본다는 식의 발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불편해지면 그 사람들 아들, 딸에게 뭐 이렇게 불이익이 간다는 식의 얘기, 이것이 현역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희가 발언입니다. 그 관련된 영상을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영상 보고 김 의원님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유치원은 국가가 국민의 세금인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지어진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동원하여 설립한 사유재산으로서 엄청난 여러분들을 아주 범법 집단으로 몰아가는 이 숨겨져 있는 의도는 이게 뭘까? 우리 안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 안과 또 여타 다른 당에서 정의당이나 아니면 바른미래당에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함께 우리가 경합 심리하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정확한 워딩은 네, 나오진 그건 안 않았지만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한표 의원님이 병합 심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법안을 아예 제출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있는 유치원 3법을 논의를 해서 그 법안
처리를 하고 예. 또 문제가 있다면 법안을 자유한국당이 내서 개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완벽한 법안은 없기 때문에 개정의 절차를 밟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법안을 내지도 않고 병합심사를 하자는 얘기는 유치원 3법을 하지 말자라는 주장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무슨 뭐 핸드백, 그러니까 명품백을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맞다 예.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자기 반성이 전혀 없는 지금 그야말로 소나기가 내리니까 잠시 피했다가 지금 또 다시 한유총이 자신들의 이 유치원 교육기관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사립학교법 또는 유치원법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일부 정치인들이 예. 부안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서 말씀드렸지만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서 협박성 발언을 공개 토론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홍문종 의원이 사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또 한 분은 이제 한유총 관계되는 분은 아니지만 여튼 예. 우리 당 전직 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장하나 전 의원에 대해서 예. 발언을 했는데 여튼 제가 뭐 예. 구체적으로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되게 좀 거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공개 토론에서 한다라는 것은 국민 정서와 정말 동떨어져 있다. 예, 뭐 유린되어 있다.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라고 정말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어제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 로비, 오늘 이제 해명을 했지만 그때 그 표현은 좀 과했다. 왜냐하면 오늘 해명과 달리 어제는 뭔가 로비를 상당히 받고 그쪽을 아주 당 차원에서 게 아니냐. 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오늘 이제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했다니까 뭐 한국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당은 빨리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법안을 뭐 만들고 있고 또 그걸 내놓고 국회에서 병합심사하자고 주장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서 빨리 내고 적어도 이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는 예.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걸 마무리 짓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은 존중받아야죠. 그리고 모든 사립 유치원을 도매금으로 다 매도하는 건 뭐 말이 안 되죠. 예. 그거는 엄정하게 옥석을 가리되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사립 유치원이 우리 국민의 세금을 이제 정부 지원금 형태로 받아서 예. 썼는데 그게 학부모들이 내놓은 거를 대신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명품백을 사든 무슨 대수냐. 그건 정말 논리의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국가가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학부모를 대신해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소위 유아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써야죠. 그런데 그걸 회계 시스템에 들어가지도 않고 보고도 제대로 않고 있는 거. 이 문제 시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낸 법안이 있어요. 예. 의원들이 전부 서명을 했죠. 여당 의원들이. 그다음에 한국당이 만든다고 하니 빨리 한국당도 안을 내서 병합심사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옳겠다. 이런 한국당이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예. 시간을 길게 끌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핵심은 뻔합니다. 사실 저도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 국민 세금으로 사립 유치원한테 정부 지원금 형태로 나가는데 그걸 보조금으로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잘못 썼을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까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다음에 회계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국가 공인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으로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다른 대안을 한국당이 내놔야 되겠죠. 예. 다른 회계 시스템, 투명한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서 그걸 적용하든지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급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지금 여당 안과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국당이 빨리 안을 내놓고 국민들한테 소위 말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립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유한국당 토론에 참석했던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회계 시스템에 들어오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사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남아있는 학교 급식, 아이들의 그 건강한 급식을 예. 또 안전한 급식을 주는 그 정도는 뭐 합의가 별 이견 없는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사실상 보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합 심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연 작전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소나기가 내릴 때 피하자. 예.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상투적인 행동이고 무책임한 정치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전체를 그대로 해서 무책임하고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뭐 매도할 생각은 저는 없고요. 빨리 한국당이 안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정정당당하게 내놓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최대한 빨리 밟고 일단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립유치원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문제의식 갖고 최대한 빨리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입법을 하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면 지금 법안 제출을 늦출 이유가 없다. 예. 네.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됐던 이용주 의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차원에서 징계가 나왔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 그리고 봉사활동 100시간이거든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매우 창피한 일인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분이 또 윤창호 법을 발의를 한 당사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뭐 병문안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쇼잉을 또 하신 분이고, 그리고 마치 이제 본인이 잘못한 것을 무슨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시고, 네. 또 당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그런 아주 약한 징계를 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게 국민 정서이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진짜 생때 같은 아들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의 저런 결정은 매우 동떨어진 그런 것이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 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원 한석이 중요할 수도 있죠.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뼈를 깎는 각오로 엄정하게 다뤄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약하게 처리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아마 민주평화당은 부담으로 작용할 소재다라고 봅니다. 이 의원님도 저도 예. 같은 생각인데 민주당은 소탐 대실이다. 민주평화당. 네,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민주평화당. 왜냐하면 이용주 의원 의석을 생각해서 저렇게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났는데 결국 국민들은 아주 냉철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에 대한 국민 신뢰는 그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민주평화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만약에 출당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민주평화당이 작은 정당이지만 좀 정말 정정당당하게 대의를 생각해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국 내 식구 감싸는 쪽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 전체가 또 신뢰를 잃게 되는 측면도 있어요. 게다가 무엇보다 이를 저지른 당사자인 이용주 의원이 정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인으로서 당을 생각한다면 당직 정도 내놓는 게 아니고 예. 자기가 당을 떠나든지 알아서. 그리고 이 다음 총선 불출마를 하겠다고 하든지 그런 이야기 정도까지 했으면 지금 당장 의원직 사퇴하라는 이런 목소리가 좀 줄어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도 아주 떳떳하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고 예. 당 차원에서 민주평화당도 결국은 우리 식구 감싸는 그런 소위 말해서 소탐 대실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이 국민 신뢰를 더 올리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유한국당 얘기는 이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까지 전우석 변호사가 타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거든요. 어쨌든 요지는 혁신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할 의지도 없다, 반성도 없다라는 얘기인데 김병준 위원장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과 좀 별개로 혁신 가능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 어떻게 보십니까? 비대위는 굉장히 앞으로 어려운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비대위가 설정한 시한이 있잖아요. 내년 2월 전당대회니까 1월쯤 비대위 활동이 끝나는데 그 시점이 돼가지고 한번 돌이켜 본다면 이번에 비대위는 뭘 했나 이런 물음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혁신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한국당은 놓친 셈인데요. 물론 과연 어느 정도 혁신할까 의문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는 기대를 갖고 혁신이 잘 돼주길 바랬는데 사실은 혁신이 자초된 상황입니다. 이제 몇 분 전원책 변호사를 대신할 분을 또 임명을 해서 조강특위를 가동을 해서 아마 위원장 몇 분을 또 바꿀 수 있죠. 이미 이제 다 사표받은 분들을 상대로 다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물갈이를 하겠죠. 근데 그 물갈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가 과연 과감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예산 정국에서 그게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이게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뭐 예산 정국은 국회가 이제 곧 끝나니까 12월이면 끝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한 1월까지 해서 과감한 쇄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의문이 들고 결국은 이미 당내에서 의원들이 김병준 비대위의 소위 힘을 받습니다. 이제 이 비대위는 제대로 못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벌써 지금 의원들이 흔들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의원들의 저항이 심해지면 현역 의원 물갈이도 훨씬 어렵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냉철하게 본다면 지금 김병준 비대위가 뭔가 성과물을 내놓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네, 김현 의원님께 이거 좀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가 혁신이 없으니까 내가 좀 10명의 현역 의원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서 보수 대통합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결국은 빈수레가 요란한 거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10명의 의원들과 보수 대통합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게 또 무슨 반문 연대라고 또 이상한 연대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대통령을 모든 걸 반대하겠다라는 거는 전무후무한 그 조직이다라고 보고 물론 뭐 그렇게 되면 많은 이제 소위 그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뭐 후원금도 보내고 하니까 그런 대열에 이제 의원들이 합류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한데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책과 노선과 가치를 놓고 세력을 모아서 그것을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한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죠. 대통령을 반대하는 연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구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태극기를 들고 이제 강화문에 갔던 그분들을 의식한 그 모임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전원책 전 위원께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정말 혁신이 잘 되려면 본인이 생각했던 구상이 무엇이었고 그러나 무엇 때문에 안 됐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변화를 도모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정말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기보다는 외곽을 때리면서 비껴가는 것은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12월 15일까지 인적 청산을 하라는 얘기는 다 하지 말라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왜 그런 것들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지만 진심 어린 뭐 보수 대통합이나 연대가 마련되는 거죠. 당내의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안으로 곪고 있는데 그것대로 놔두고 바깥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만 가한다고 해서 제대로 보수 대통합이 만들어질 리 만무하다라고 봅니다. 반문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도 요즘 그 얘기하고 또 오세훈 전 시장도 여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반문연대라는 그릇이 그러니까 좀 형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좀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야권에 있는 분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현 정권이 너무 협치도 잘 하지 않고 이 독주 독선으로 가니까 뭔가 연대를 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또 야당의 파워를 키워서 견제를 하자 이런 맥락인 거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가치를 따져봐야 돼요. 가치를 이제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정립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죠. 어떤 특정 한 분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건 그런 사실은 국민들한테 크게 호소력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야권 대통합도 좋고 뭐 소위 반문연대를 그런 맥락에서 해석한다면 또 뭐 이해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보수가 먼저 바뀌어야죠.
보수가 쇄신이 돼야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그 에너지를 받아서 예.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뭐 국민들이 보기에 역시 그 나물의 그 밥들이 그냥 숫자만 합쳐서 모였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뭐 소위 말해서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비판이 얼마나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양당 해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인적 청산 문제 절로 해결이 돼요. 자를 이유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야당을 만들면 됩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분들, 국민이 봐도 이분들은 야당할 자격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고 또 신진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새로운 좀 면모 일신된 상황에서 야당을 제대로 재건한 다음에 목소리를 내면 아마 그 야당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 보수가 결집할 것 같은데 지금 수순은 좀 잘못 깨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당 입장에서 보시기에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계속 친박, 비박 얘기 나오고 친박계 분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고 복당파, 잔류파, 복잡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바뀐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당 의원분들께 여쭤보는 것과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글쎄, 그러니까 외려 그 과거 회기로 가고 있다. 외려 그러니까 조금 변화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봤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려 그 좀 아주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계속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뭐 태극기 부대를 예. 입당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나 뭐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발언들 그런 것들이 전혀 제어와 제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외려 그런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의 당내 입지가 강화될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혁신이나 쇄신 이런 것들은 유언하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현재 상황으로는 유언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바른미래당 안에도 또 그런 목소리들이 좀 한둘 나오면서 이제 그것이 무슨 하나의 모아지는 그 지점이 생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10여 명 의원이 모인 면모가 대한애국당 주장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또 목소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합리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의 일단 합리적인 거나 좀 개혁성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서서히 없어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